30%의 여자들이 16살 이하일 때 결혼을 한대. 부모들이 돈을 받고 그리고 나이 많으면 50대 60대 남자한테 결혼을 보내고 그런 거 없나 진짜. 그리고 또 캄보디아 사람들 이제 여자들이 야한 농담을 그렇게 잘하고 좋아하는데 캄보디아 부모님들이 외국인 있잖아. 특히 한국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라고 좀 많이 부축인데 추천도 하고 자기 딸한테 두리안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그럼 폐가 망신한다. 속담 무슨 너무 두리안 너무 비싸니까 지금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처가에 보내준다는 그런 문화가 있대. 돈 많으면 바람 피고 돈 없을 때는 집에 와가지고 찌질하고 와이프 때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캄 커플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캄보디아 여성 국제결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거기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국제결혼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좀 뭔가 의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많았어가지고 정리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나 다 알 수 없겠지만 아는 만큼 알려줄게. 뭐 궁금한데 물어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딱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준비해봤는데 캄보디아가 요즘에 국제결혼이 트렌드래.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약간 좀 뭔가 요즘 캄보디아가 국제결혼으로 돈을 버는 나라다 뭐 그런 느낌도 있거든. 왜냐면은 국제결혼하면은 캄보디아에서 그만큼 많은 돈을 쓰잖아. 얼마나 트렌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해. 나도 특히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랑 많이 결혼을 하게 됐지. 캄보디아 부모님들이 외국인 있잖아. 특히 한국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라고 좀 많이 부축인데 추천도 하고 자기 딸한테 어떻게 생각하는데? 뭐 내 생각은 너무 가난해서 주변에 외국인이랑 결혼했는데 삶에 조금 좋아졌다. 그런 거 보고 나도 딸이 외국인이랑 결혼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전체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상해. 왜냐하면 누구 부모님이든 딸을 행복하게 살기 바라고 너무 가난해서 딸이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딸떡 딸떡 좀 본다. 그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아니야. 아무리 시골에 살아도 좋은 남자 만나고 싶고 예쁜 사랑하고 싶고 좋은 가족 만들고 싶고 잘 살고 싶지 누구나. 근데 딸을 판다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 뭔가를 얻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해. 무조건 있겠지. 세계적으로 있지 않아? 뭐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근데 와가지고 캄보디아 시골 여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한다. 그게 하나도 안 맞아. 그 경우가 있다는 말은 나도 인정해. 경우는 있지.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 좋은 남자 만나고 싶지. 뭐 외국인 사람인데 아저씨라 가지고 가서 다 받아준 줄 알았어? 다 먹힌 줄 알았어? 아니지. 자기 생각하는 남자는 있고 그냥 막 돈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 한국 남자랑 결혼한 캄보디아 여자는 이제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처가에 보내준다는 그런 문화가 있대. 그런 경우 좀 있어. 여자 가족에는 완전 부족한 가족. 그럼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거나. 그러니까 짧게 말하자면 가족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 아유, 한 가족 어떻게 12 돈으로 다 먹고 살고 있어. 싫어하는 부모님도 있잖아. 나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냥 결혼해가지고 아무도 안 나고 그냥 남편 돈으로만 나만 먹는 거 아니라 내 가족까지 먹여주는 게 편하게 못 살아. 마음이 뭐 불편해. 그런 가족들도 많아. 좀 또 이제 경제와 이제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또 궁금한데 캄보디아에서 차 한 대 사려면 한국보다 비싸게 좀 줘야 된다는데 맞나? 비싸지 않을까? 한국은 차 다 만들잖아. 현대, 기아 회사 있지. 그렇지. 캄보디아에서 차 만든 대기업 그런 건 없는데. 비싸게. 그럼 수입하면 더 비싸겠지.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전자 제품 같은 경우도 멀리서 가져왔는데 세금도 들어가고 그럼 비싸지겠지. 캄보디아는 이제 가난한 나라기도 한데 부자들도 많잖아. 어떤데 빈부격차가 좀 많이 심한 편인 것 같네. 좀 심하지? 잘 사는 사람 완전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완전 가난하고 중심에 있는 분도 좀 있고. phnom 평균 하루 일당은 2달러에서 3달러 수준. 진짜 그런가? 너무 적은데? 정도 적게 받는 분들은 완전 못 산 사람. 그게는 아닌 것 같아. 더 받아. 시골 같은 경우는 너무 적어. 2달러도 못 벌고 아주 가난한 지역 같은 경우는 1달러도 안 준대. 진짜인가?
뭐 내가 살았던 바탕봉에서 시골에 사는 마을 중에 뭐 그런 가족 있어. 그냥 여기저기 야채 따서 팔거나 뭐 그런 거. 평소에 제대로 된 일이 없어. 그런 가족은 있어. 근데 감리시골은 이 정도밖에 못 벌어?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뭐 농사 짓고 일 있고 장사 다 하지. 그리고 나는 좀 의아했던 게 하루 일당이 3달러야. 근데 식사 한 끼가 3, 4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뭐 시장에 가면 1달러짜리 밥도 있고 그런데 막 여기 5년 살았잖아. 봤지? 너무 다양해. 1달러짜리 밥도 있고 뭐. 사람의 층도 엄청 다양하고 사생활, 물가도 엄청 다양해. 그래서 하루에 3달러 밖에 못 버는 사람들은 완전 못 버는 사람들이야. 내가 봤을 때. 아니면 그냥 완전 숲속에 팔 거 없고 사람도 없고. 버는 평균 이 수준이 완전 못 산 평균이고. 근데 물가 평균은 중간 평균이 나오는 거야. 그게 안 맞는 거지. 이 정도 버는 사람은 이 정도 물건을 사 먹지. 이 정도 버는 사람은 이 정도 물건 사 먹지. 3달러 벌고 어떻게 3달러 밥을 먹어? 근데 그 영상 보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던데 커피 한 잔에 2.6달러래. 근데 로컬 시장 가면은 뭐 아니, 3,000제일짜리. 여기 얼마야? 우리 이거 2컵 사 먹었잖아. 이거 얼마야? 2개. 3.18. 근데 푸놈펜 기준으로 좀 그렇다던데. 여기도 푸놈펜은 똑같은 가격이야. 여기 브랜드 차이잖아. 아 그래? 이 회사가 푸놈펜에도 있는 회사가 이 커피 회사가. 그리고 2.5, 2.6달러 카페는 조금 비싼 카페. 그래서 나는 그 영상 보면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2.5 카페 가끔씩 가긴 한데 보통 1점 얼마 카페 사 먹지. 그렇지. 그리고 길거리의 시장에 뭐 2,000원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고 가끔 브라운에 가가지고 커피 사 먹기도 하고 가끔 우리한테 조금 비싼 느낌이 들지. 그래서 우리 보통은 1점 얼마는 적당히. 그렇지. 근데 하루 3달 버는 사람은 어떻게 2.5달러 쳐먹어? 시장에서 2,000리, 3,000리 카페 사 먹지. 캄보디아는 이제 우리 수준이 좀 낮은 편이잖아. 아프면 베트남이나 태국 가서 많이 치료를 받는데 이거는 좀 진짜 같아.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 맞다. 문화나 생활 습관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한데 그 캄보디아 사람들 동남아에서 제일 친절하고 잘 웃는다는 말이 있대. 어떻게 생각하는데 난 그거 좀 맞는 것 같아. 잘 웃어주더라고. 사람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 듣긴 했어. 외국인 사람들이 오면 나도 공항에서 4년 넘게 일했잖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 내가 간 나라 중에 여기 사람들 너무 친절하다. 그런 이야기 많아. 뭐지? 동남아 중인가? 캄보디아 사람이 제일 친절한다는 그런 건 1등 나온 그런 건 있었어. 정확히 잘 모르지만 그런 거 들어보기만 했어. 그리고 나도 캄보디아 사람으로서 여기 살아봤는데 사람들 좋아. 근데 눈만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 맞지? 그런 거 있어. 어디 가면은 오빠도 다 느껴봤지만 친절하지. 좀 잘 써주시고. 또 그런 근데 다 그렇진 않지. 다 그렇진 않지. 친절한 사람도 있잖아. 다 그렇지. 봤잖아. 사람마다 그렇지. 그렇지. 또 뭐 한국에 그런 게 있거든.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냥 약간 예의상을 하는 말. 밥 먹고 가세요. 뭐 그런 거.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약속을 진짜로 지켜야 된대. 무슨 약속? 뭐 예를 들어서 언제 한번 밥 먹자면 진짜 밥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막 어떤 경우 밥 먹자. 그냥 지나가는 말. 길거리 지나다가 어디 가세요? 뭐 이런 느낌? 뭐 그런 느낌이지 뭐.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아니면은 밥 먹고 가세요. 뭐 그런 거. 진짜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걸 다 지켜야 된대. 거짓말 안 돼. 이 나라 사람들. 예? 잠시만. 캄보디아 시골에 보통 집이 다 열려 있는 느낌이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 다 보이잖아. 밥 먹고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야외에서. 지나가는데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아는 사람 지나갔어. 어디 가세요? 이렇게 저쪽 좀 가려고. 밥 드세요. 그냥 맨날야. 그럼 다음에 밥 먹자. 그런 이야기는. 드세요 하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 아니야. 그럼 당황하나. 진짜 밥 먹으러 오네. 집이 5명이고 5마트에 음식 해놨는데 갑자기 들어가면 어떡해. 그냥 맨날야. 약속 같은 경우는 뭐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그럼 진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 안 먹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지. 느낌만 아니야. 느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약속이 우리 나중에 우리 같이 먹자. 이건 완전 진지한 느낌이잖아. 그래 나중에 같이 밥 먹자. 이런 느낌. 근데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밥 드세요. 이거는 그냥 맨날. 그거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지나가면 여기 아는 가게나 이렇게 부르잖아. 밥 먹어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들어가면 어떡해. 절대 안 돼. 절대. 밥 먹고 있는데 밥 드세요. 그냥 맨날야.
다음에 밥 먹자고 하는 거. 저 밥 먹었어요. 그래요? 다음에 들어와서 밥 먹었어요. 꼭 다 먹어야 돼. 아니요. 아니야. 그리고 또 캄보디아 사람들 이제 여자들이 야한 농담을 그렇게 잘하고 좋아하는데 양농담? 나는 근데 그런 거 모르겠던데 인스타는 좀 만나보고 했지만 내 앞이라서 안 하는 건가 내가 남자 여자가 카메라 여자 양농담 좋아한다고? 잘하고 좋아한다고 잘하고? 그 영상 보니까 그런 문화가 있 오빠는 내 여자친구도 다 만나봤잖아. 어, 같이 얘기해보고. 그런 거 있었어? 몰랐지 못 느꼈는데 굉장히 좀 보수적인 양농담 하면 큰일 나. 하면 안 돼. 어이가 없어. 변태 같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당연히 있겠지. 어디든. 내 생각에는 아마 어디 가가지고 그런 거 한 번 겪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또 결혼 문화와 이제 지금 그런 뭐 현실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캄보디아는 이제 부계 사회잖아. 남자 중심 문화가 강해. 실제로 그런 걸 좀 느끼는. 나는 근데 못 느끼겠더라. 오빠 우리 큰 언니 가족 가봤지? 집에 가서 명절 때도 많이 응. 같이 만나고 우리 언니 남편 그리고 우리 언니랑 그런 느껴 본 적 없지? 없지. 그런 거 전혀 없어. 재산 관리도 언니가 다 농담. 그리고 어, 우리 작은 언니 남편이랑 또 없어. 없지. 서로서로 존경하고 사는 거지. 존중하고. 사회는 뭐 남자 쪽이 더 중요한다고 그런 사회지만 이름은 그렇지. 근데 그런 거 한번 느꼈는데. 실제 가족마다 다르지. 어떤 가족은 남편이 좀 더 존중하고, 어떤 가족은 와이프가 더 존중하고, 어떤 가족은 그냥 서로서로 존중하고 사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가족마다 달라. 평균으로 잡아서 남자 더 세다 그런 건 아닐 거야. 근데 내가 김님의 집에서 겪어봤는데 명절 때 여자들만 요리하던데 그때 나 김님 형부들이랑 같이 밖에서 뭐 이렇게 맥주도 한잔하고 안주도 먹고 뭐 그러고 음식 갖다 주시고 그러는데 여자들만 부엌에 있고 남자들은 밖에 있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차이를 못 느꼈다. 남자 여자 차이를 그냥 뭐 그게 익숙한 느낌 그게 문화인 가족마다 느낌 달라. 그것도 그래? 자, 우리 가족은 우리 아빠 요리 못해. 우리 오빠도 요리 못해. 근데 우리 큰 형부는 좀 해. 그래서 우리 큰 형부 요리하는 거 가끔씩 보이잖아. 자주 보이지. 근데 회사 다니잖아. 언니는 장사하고 언니가 이렇게 너무 바쁠 때 시간 없을 때 형이 회사 갔다 와가지고 요리 다 하잖아. 하잖아. 서로 그리고 우리 작은 언니도 작은 형부 요리 자주 해요. 그냥 술 먹을 때 남자들이 술 다 먹고 있으니까 여자들은 술 안 먹고 싶잖아. 그래서 요리 챙겨주는 거지. 근데 여자들도 부엌에서 이렇게 먹고 하던데. 그냥 기르기 더 편한 거지.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같이 먹을 때도 많잖아. 여자들은 그냥 좋은 마음에 요리를 하고 챙겨주고 그러는 거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가족마다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거지. 내가 또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 캄보디아 남자들은 돈이 있으면 바람을 피우고 돈이 없으면 아내를 때린다. 보통 많이 그런데 캄보디아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캄보디아 사람으로서, 캄보디아 여자로서. 보통이라는 단어가 잘 못 썼다고 생각해. 보통 그런 건 없어. 돈 많으면 바람 피우고, 돈 없을 때는 집에 와가지고 찌질하고 와이프 때리고. 가정 폭행이지. 보통 아니지. 그럼 경찰서 잡혀가나? 잡혀가지. 그래? 가정 폭행이라니까. 와이프 때리면 가정 폭행이지. 신고 당하지. 시골에도. 또 남자들이 힘이 워낙 세니까 여자들한테, 아내한테 다른 남자 보지 마. 다른 남자랑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아내를 통제한대. 그런 사람 나도 봤어. 있어. 근데 어디서 봤냐면 페이스북에. 흔치 않네. 그 올바르지 않은 뜻이야. 무슨 이슈가 보통이야. 되는 뜻이. 보통이면 평소에 그렇다는 소리야, 아이가. 뭐 좀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그게 안 맞아. 일단 시골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궁금한데 캄보디아는 이제 도시만 발전하고 시골은 많이 낙후가 되어 있대. 발전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그거는 그렇게 느껴지나? 나도 느껴져. 발전이 좀 느려. 그 시골의 분위기가 한국의 60년대, 70년대 그런 수준이래. 난 한국의 60년대 어떤 느낌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고. 뭐 도시에서는 20살이나 21살에 결혼을 하는 반면에 시골 같은 경우는 14살 또는 16살에도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 14살, 16살 너무 어린 거 아이가? 시내에서 20살, 21살 결혼한다면
어릴 때 결혼했네. 그리고 시골에서 14살, 15, 16살 결혼한다. 어머니인데 그게 이렇게 빨리 결혼했어? 그것도 봐요. 이런 느낌이야. 보통 성인이 되고 나서 결혼하네. 그렇지. 그럼 보통은 언제 보통은 결혼하지? 20살 초반? 이제 30인데 결혼하는 애들 많잖아. 요즘에 뭐 청첩장 계속 날라오잖아. 우리 친구들 있잖아 주변에. 내가 잘 아는 친구들. 음. 한 명은 나보다 1살 어린데 아직 결혼 안 했어. 그리고 한 명도 결혼 안 했어. 30살. 결혼 안 한 사람 아직 많아. 보통 시골에서 자녀를 빨리 결혼시키는 이유가 집안에 입 하나 들자 가난하니까 좀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나? 그냥 그거 살아본 적 없어서 솔직히. 나는 빨리 결혼하자는 거는 내가 뭐가 많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갖고 있어. 빨리 결혼해. 그래야 애 낳고 나이 들 때 돌봐줄 사람 있다.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애 낳으면 힘든다. 애도 건강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 많이 해. 우리도 시장 가거나 어디 친척이나 아는 사람 가면 언제 애 낳아? 이렇게 자주 보잖아. 우리 지금 30대잖아. 그래서 빨리 애 낳아야 나중에 나이 들 때 애들 이렇게 봐줄 수 있고 아프면 이게 챙길 수 있고 나중에 애 낳는데 부모님이 나이 너무 들었어. 그럼 아프거나 너무 힘든 나이에 돈도 잘못 벌 수도 있고 힘이 더 없어졌으니까. 근데 애들은 아직 어려. 그럼 누가 키워줄 수 있어. 그런 생각은. 뭐 시골에서 가난해서 뭐 자녀를 빨리 결혼시킨다는 게 흔한 일이라. 아니야. 내가 진짜 많이 들어봤던 흔한 건 빨리 결혼하는 이유는 가족 만들고 같이 빨리 성장하고 애 낳고 그거야. 그게 행복한다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게 사회적 문화네. 예쁜 가족 이렇게 상상하잖아. 그래서 빨리 결혼하자는 거는 빨리 예쁜 가족, 빨리 예쁜 자식 나고 행복하게 바라는 거지. 그리고 그분들도 막 빨리 애 낳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좀 키우고 행복하고 사면 되지. 근데 문제는 가난한데 애 많이 낳는 분들. 그건 나도 이해 안 돼. 또 뭐 지참금이라고 하나? 캄보디아에서는 그걸 뜩더 틀라이라고 부르더라고. 잘 듣라. 틀라이 뜩더. 그거를 이제 부모들이 받기 위해서 딸을 빨리 결혼시키는 그런 일이 또 있대. 이제 가난하니까 빨리 딸을 이제 결혼시켜서 지참금 받아서 돈 벌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나? 그치. 많아? 흔한 건 아니야. 그래? 계속 말했다시피 대부분은 보통이 아니야. 보통 일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좋게 안 봐. 흔한 건 아니니까. 아니 무슨 그거를 받기 위해서 딸을 빨리 결혼하라는 부모는 나쁜 부모님이지. 지참금 같은 경우 평균 2,000달러에서 한 3,000달러? 그 이상도 줘야 되는데 진짜인가? 나는 근데 그런 거 안 줘봤는데. 가족은 달라. 어떤 가족은 그냥 여자 부모님이 갖고 가겠지. 어떤 부모님은 그냥 딸한테 네 가족은 쓰라. 그냥 상징적인 나 거네. 아니면은 남자가 그 돈을 이렇게 줬는데 그 돈으로 결혼식 하고. 만든 거지. 그리고 결혼식하고 남는 축의금 두 분이 새로운 가족 만들고 성장하길 바라고. 다시 돌려주네 부모님이 그 돈을 딸한테 뭐 사위한테나. 그것만 주는 거 아니라 양쪽 부모님이 자기 딸 자기 아들한테 새로운 가족 만들었으니까 성장하라고 잘 살라고 선물, 땅, 집이나 그거는 조금 있는 뿐이고 돈 없어도 자 눈밭은 여기까지는 너 반 잘라준다. 아니면은 나는 줄 게 없다. 이해해달라. 아니 그럼 지참금을 왜 받는 거야? 옛날부터 받았으니까. 그냥 받았다가 부모님이 다시 자식들한테 돌려주네 보통. 안 돌려준 사람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내 생각은 무조건 그거 주고 그 여자 부모님 막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동네 시골에서 살았잖아. 시골에 어땠는데? 우리 사촌 언니 보자. 둘, 셋, 넷. 아무튼 셀 수 없어. 너무 많아. 마을 사람, 우리 언니들도 안 파는데 그냥 지참금을 그냥 일단 사위가 주면은 장인 장모가 그 돈을 다시 돌려주네. 그게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의미가 맞아. 옛날부터 그런 거 있지. 무슨 좋은 의미로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해. 아마 옛날에 보통 많다. 뭐 많은 나라들의 여자들은 가정만 일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남편. 그래서 여자가 이제 결혼하면 남자 집에 가는 거지. 남자 사람이 된다라는 단어는 조금 그렇고 그냥 남자
가정에 가서 살게 되는 거잖아. 음식 만들고 차리고 남편은 돈 벌어오고 결혼하면은 그 딸이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 여자 부모님도 받을 게 없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딸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돈 말하면 좀 그런데 옛날에 꼭 돈은 아니었어. 그냥 과일, 뭐 먹을 거, 쌀 이것저것. 그래서 결혼할 때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 친척들이 다 과일, 고기, 먹을 거 이것저것 다 같이 들어가지고 파레처럼 걸어가잖아. 여자 집에. 그건 부모님한테 드리라는 의미고. 근데 실제 그냥 다 같이 먹지. 딸 마음 든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딸 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지참금이 없잖아. 그러면은 처가살이라고 하지. 장인 장모 밑에서 대리 사이로 일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많나? 있나? 좀. 그런 경우 있다고 생각해. 근데 보통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 그러면- 없어. 그럼 지참금 없이 그냥 결혼. 그냥 양쪽 부모님이 둘이 좋아하고 같이 만나면 또 행복하게 될 것 같다. 서로 좋아하니까 없어도 된다. 많아. 끼리끼리 열심히 일하고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돈 어딨어 쉽게 구할 수 있냐. 그래서 없어도 그냥 그럼 지참금 없이도 그냥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나? 많아. 셀 수 없어. 너무 많아. 여성 또 인권 관련돼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너무 가난한 시골의 딸들 있잖아. 이제 자기의 처녀성을 팔기도 한데 그 부모들이 돈을 받고 그리고 나이 많은 막 50대 60대 남자한테 결혼 보내고 그런 거 없나 진짜. 그래서 뭐 뉴스에도 나온 적 있대. 뭐 40대 60대 남자랑 어린 소녀가 결혼했는데 그 소녀가 그 남성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남편이지 탈출한 사건도 있고. 진짜 그 현실에서 가능하나? 그런 사건이 있지. 맞나 그런 사건들이? 많지는 모르겠는데 뭐 있었겠지. 그래서 뉴스도 나왔지. 사건이 있었지. 뉴스에 그래서 나올 정도로 말했다시. 좀 굉장히 이슈가 되는 당연하지. 그 사건. 흔한 일이가. 아니 근데 아까 처녀성을 판다는 건 이제 캄보디아 사람끼리 시골에 있는 50대 60대한테 13살짜리 딸을 시집 보낸다거나 그것도 똑같이. 외국인일 땐 한국인 사람 잘못된 거고 그런 경우는 진짜 없네. 거의 뉴스에 나올 정도로. 솔직히 그게 원한 거 아니야? 문화나 이제 속담 뭐 그런 거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캄보디아 이런 속담 어때? 두리안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뭐 그런 캄보디아 그것도 속담이 말하지 마라. 답이 없다. 어? 무슨 속담이 그래? 두리안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그럼 폐가 망신한다. 속담이 무슨 너무 두리안 너무 비싸니까 지금. 어이없고. 두리안 여자가 두리안 좋아하면 자주 사 먹으면 망한다는 거지 지금. 속담 아니라 장난이었고 저번에 말해줬던 것처럼 그냥 장난이었어. 그러니까 표현은 두림이 그만큼 비싸다라는 소리지. 근데 실제 두림 잘 사 먹어 사람들. 근데 두리안 안 좋아하는 여자가 있나? 어딨어? 그냥 자기 취향이 안 맞는 사람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이거는 그냥 두림 좋아하는데 아니야. 먹을 걸로 그걸 더 슬프지 않아? 근데 속담은 아니네. 속담 아니야. 그리고 두림도 완전 금처럼 비싸지는 않아. 그냥 다른 과일보다 비싸잖아.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도 난 응. 이거네. 속담은 아니네. 혹시 속담이라고 하더라. 속담 아니야. 또 그런 걸 봤는데 내가 뭐 그분이 뭐 시골에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물어봤대.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말했더만 그 아이가 빨리 아기 갖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대. 몇 살 아이? 소녀니까 뭐 어린 아이겠지. 열 몇 살? 10대? 그렇겠지. 아이들이 일찍부터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좀 불쌍하다. 나는 근데 그걸 좀 문화 차이라고 느꼈거든. 캄보디아 사람들이 워낙 가족 중심 사회를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빨리 뭐 산모 양처가 되고 싶다. 가족을 만들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런 느낌이지. 뭐 빨리 아기를 낳고 싶다고 했으니까 아기를 딱 낳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을 빨리 만들고 싶다. 그런 느낌이. 그렇지. 그거 나도 생각해봤는 건데. 꿈이 뭐야? 저 애 낳고 싶어요. 뭐지 이거? 아까 오빠 말했던 것처럼 그런 뜻이 이거야. 그냥 가정을 꾸리고 싶다. 빨리 엄마가 되고 싶다. 엄마가 꾸밀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걸 꾸밀 수도 그런 있지. 느낌 이거야. 캄보디아 여자들 중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대학교도 많이 다니고 여자애고 그럴 때 많은데 교육적인 걸 또 뭐 궁금한데 캄보디아 여성들 중에는 제대로 씻지 않거나 그걸 좀 잘 모르거나 안 하거나 위생관념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대. 특히 시골에. 어떻게 생각하는데? 여자의 위생 그런 거 계속 가르치지 학교에서. 그런데
진짜 안 씻고 그런 여자들이 많나? 그거 사람은 다른 거 아니야? 아니, 안 씻으면 어디 가면 그냥 빨리 씻으라 냄새 난다 그렇게 하지. 상식적으로 그렇겠지. 근데 시골에는 냄새 나도 뭐 그냥 사는 거가 다 같이 냄새 나니까. 그런 거 어디서 나도 시골에 살아봤는데.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오빠. 그건 나쁘다. 아 그래? 얘를 다 똑같이 쉬고 살지. 엄마도 막 어릴 때부터 위생 가르쳐 주고 학교에도 다 가르쳐 주는데 또 해야 되냐 디테일하게. 양치도 하고. 배른 사람은 안 하겠지. 한국도 그렇겠지. 근데 보통은 아니야. 보통 몸에 냄새 나가면 그래도 다 씻네. 이 사람들 다 똑같이 살지. 무슨 냄새 나고 숲 속에 사나. 캄보디아 학교는 오전, 오후, 저녁반 이렇게 3부제로 나뉜데 그게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래. 뭘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 학교는 2개 있어. 7시 들어가고 11시 끝나. 그리고 오전에. 오후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1시 들어가고 5시 끝나. 그렇게 2개로 나눠져 있어.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거. 그런 거 없어. 내가 바텀봉에서 3개 나눌 때가 있었어. 그때 내가 1학년이었어. 그때 어떻게 했냐면 학교 건물 하나가 너무 낡아가지고 위험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건물 짓는다고 방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3개로 잠깐만 나눠. 건물 다 지어질 때까지 잠깐만 3개로 나눠져 있어. 그리고 어떻게 나눠졌냐 하면 아침 7시 들어가고 10시 끝나. 그리고 중간 애들은 11시 들어가고 2시 끝나.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내가 잘 기억하고 있어. 생생히. 중간 시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2시 끝나잖아. 2시 나가고 바로 들어가. 2시 들어가. 아침은 10시 끝나고 11시 들어가는 1시간 차이이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일찍 점심 먹거든. 그리고 2시 들어가는 애들은 점심 다 먹었을 거 아니야. 가서 다 미리 준비하고 가서 기다리고 있지. 방 앞에. 잠깐만 그랬어. 대부분 그렇지 않아. 다른 학교는 다 평소처럼 2개 나눠져 있는데 우리 학교는 새로운 건물 짓는다고 잠깐 그렇게 했어.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뭐 부제로 나눠서 학교를 운영하잖아. 이게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면 학교에 막 애들 다 수용 못하는 거야.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캄보디아 애들 많이 나오고. 캄보디아가 인구가 1,5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아니야. 1,700만이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그런 왜 경우는 그렇게 나눠서- 아마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완전 숲속에 아직 발전이 잘 안 된 그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학교도 제대로 된 학교도 없어. 그냥 나무로 된 한 방밖에 없어. 선생님도 없어. 너무 시골이라 가지고 누가 시골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싶겠어. 그건 못 보겠지. 진짜 마음 실어서 가는 거지,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도 많이 없으니까 혼자만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누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폰몬펜에 있는 학교들도 보통 이부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는 보통 그렇게 안 나눠. 그냥 하지. 수업을 뭐 나눠서 하지 않아.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한꺼번에 마치지. 하루 종일 하지. 하루 종일 아직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하지. 근데 캄보디아는 이부제로 나누잖아.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학생들이 그렇게 학교로 가잖아.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가 그 학생들을 다 수용을 못해서 그런 거냐. 캄보디아 아이들이 엄청 많아. 애들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캄보디아에서. 근데 학교에서 2개로 나누는 게 애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거 아니라 개발이 느려서 학교 방이 많이 없는 거지. 애들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학교가 작으니까 선생님도 많이 없고 개발이 학생들이 느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다 그렇지 않다? 내가 고등학교 때는 2개로 나눠져 있어. 중학교도 그렇게 나눠져 있어. 근데 나눠져 있지만 방 채우지 않아. 남는 방 다 있어. 그냥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 모자라서. 이해했지 이제? 이해되지. 선생님도 모자라고 학교에 반도 적고 건물도 작으니까 결국 학생들이 나눠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네. 2부제로 또는 3부제. 그리고 또 동남아 이제 여성들 중에서 유독 캄보디아 여자들이 어릴 때부터 집안일도 많이 하고 동생들도 많이 챙기는데 그게 좀 집이 가난하니까 다 부모님들도 다 일하러 나가고 집에 동성 돌봐줄 사람도 없고 밥도 해야 되고 집안일을 하는데 좀 가난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그런 경험이 이거 맞다고 생각해. 가난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집안일도 잘하고 동생도 돌봐주고 그런 거야? 100% 그 이유 하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는 가난해서 부모님 둘이서만 돈 벌면 애들 다 밥 못 먹여준다. 좀 힘들다. 그럼 큰 애들은 조금 집안일 도와주거나 어디 가서 일해서 돈 벌거나 완전 가난한 분들이지. 근데 우리 가족, 우리 작은 언니는 고등학교 때
아침에 학교 다니고 오후에도 학원 가가지고 밤까지는 안 해. 시골은 밤까지 안 하지. 어두워. 몇 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엄마 일 도와줘. 우리 엄마는 약국 했는데 손님 없을 때 그 꽃 만든 거 있어. 언니는 엄마랑 같이 꽃 만들어.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우리 작은 언니가 도와주고 싶어서. 엄마는 언니가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힘든 건 아니야. 그냥 시간 있으니까 심심하고 그래서 그냥 옷 만들면서. 아니 그럼 캄보디아에서 좀 부유한 애들은 집안일도 안 하고 동생도 안 챙기나 보통? 아니지? 사람은 다르지 그런 거는. 근데 교육관의 차이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가족끼리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 거지. 있어. 나도 어릴 때부터 우리 조카 나오면 지켜주고 봐주고 누가 밥을 서로 도와주는 그 문화가 있어. 문화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완전 가난한 게 가족, 아니라. 완전 가정 중심. 대가족 중심으로 해서 그게 따뜻함이 느껴진 거지. 행복함이 느껴진 거지. 문화인 것 같아. 가난하게 쓰는 게 아니라 문화인 것 같아. 캄보디아에. 그럼 나는 학교 못 간 거 아니잖아. 학교 가지. 지금 근데 뭐 설거지 하고 도 그런 거잖아. 그 교육이 그런 거지. 또 궁금한 게 사회 계층과 이제 뭐 결혼의 가치관에 대해서인데 잘 사는 캄보디아 집안 사람들은 보통 해외나 뭐 미국, 캐나다 그런 데 이민 가서 살거나 그런 데 나가서 사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뭐 좀 수준이 높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캄보디아 내에서 찾기 힘들고 모르기 힘들고 그런 여성들이 좀 찾기가 힘들대. 수준 높은 여성들. 그런 여성들은 보통 다 캐나다, 미국, 해외 가서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한국에도 그렇지 않아? 잘 사는 사람은 외국에서 더 좋은 교육 받기 유학. 위해서 보내지. 아니면 그냥 가족 같이 가서 살거나 잠깐 살다 돌아오거나 아이 그냥 가서 외국 살거나. 이민 가거나. 근데 한국에 잘 사는 사람 찾기 어렵나? 안 어렵지. 찾으면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또 캄보디아에서 경제적으로나 학벌이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 외국인이랑 푹 결혼 안 해도 자기 힘으로 잘 사는 경우가 많대.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것 자체에 크게 관심이 없어.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상한데? 왜? 아니 그럼 무슨 뜻이야? 그럼 가난한 다무의 여자들은 잘 살려면 외국인이랑 결혼해야 잘 살 수밖에 없다. 와, 그러네. 그 질문은 그- 이제 그 쓰다 소리야? 보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다. 그게 아니지. 잘 사는 사람도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하는 거지. 외국인 스타일이 더 좋아하면 외국인 결혼하지. 아니면 살다가 만나게 되고 우리도 살다가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거지. 뭐 내가 완전 가난한 가족은 아니지만 잘 산 것도 아니고 나는 한국 사람 만나서 잘 살아야겠다. 그런 것도 없고 나는 좀 괜찮으니까 굳이 외국인이랑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없지. 외국인은 말도 잘 안 통하고 거리도 멀고 부모님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게 더 잘 살고 살아남기 위한 그런 선택은 아니네. 그냥 이런 거는 좀 있어. 외국인이면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 그래서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잘 살려면 외국인이랑 결혼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야. 하여튼 궁금한 거는 잘 물어봤는데. 근데 내 말들도 다 100% 맞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대부분 내 개인 생각이고 내가 겪어봤던 30년 살아왔던 경험으로 말하는 거. 캄보디아의 여자로서 그런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고 겪어본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겪어봤던 거를 대부분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안 맞지. 캄보디아 한 여자로서 네가 여기 캄보디아에 살면서 시골에도 살아보고 도시에도 살아보고 경험해봤던 걸 토대로 이 생각을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 방금 다 말했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나오는 거 맞고 근데 보통이라는 게는 아니야. 하여튼 나도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이 떠다니길래 뭔가 사실과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캄보디아가 너무 좀 내려깎기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좀 찝찝하더라고.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나였으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가봤는데 이렇게 몇 가족은 봤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경험으로 말하면은 그게 맞는 말이 자기 겪어봤던 경험인데 근데 보통 이게 나오면 안 맞다고 생각해. 무슨 기준으로 보통이라고 말하는 건데 나도 현지인으로서 여기 30년 살았는데 어느 부분은 잘 모르겠네. 그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잘 말할 수가 있어.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데 30%의 여자들이 16살 이하일 때 결혼을 한대.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3% 아니야 30%? 30%가 나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캄보디아 5년 살았는데
같은데. 아니, 나도 정확한 숫자 모르겠는데 30%는 아니겠지? 너무 많은데. 3% 아니야? 잘못 알아본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영상반에 30%라고 했어. 몇 프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30%는 아니야. 30%면 너무 거의 3분의 1인데. 맞네. 그럼 아무리 전체 여자들 3분의 1이 16살 아래, 그 말이 안 돼. 자, 검색해보자. 여기 girls not rice 사이인데 child marriage by 15 2%. 아, 이거 뭐 공식적인 15 통계가 살. 있나 보네. child marriage by 18 18%. 뭐 의문점들이 풀렸네. 나도 원래 사실 알고 있던 것도 있었지만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16살 아래 일찍 결혼하는 여자애들 있지. 그거는 문제고. 그래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 일하고 있고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고. 캄보디아 여성의 30%는 아니네. 아니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된다는 건 아니야. 좀 분노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김리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면서 뭐 캄보디아에 대해서도 좀 더 뭐 알게 되고 캄보디아 여성들 국제기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한 명 더 봐요. 가자. 이제 가자. 오래 있어.